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 의하면은 지난 12월 중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이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은 일선 의료기관과 접종 당사자들에게 접종 후 부작용을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그 수치를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망자 수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어제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장외 거래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실제 전기 자동차 판매는 제자리 걸음에 그친 반면에 비트코인 투자와 자동차 규제 크레딧 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려 시장의 실망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이 백신 부작용 수치가 나왔는데 사망자 숫자가 3,000명을 넘어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미국 내에서 네. 지금 백신을 맞고 이제 숨졌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9일, 이 12월 중순이 좀 지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했죠. 네. 그 이후 지금까지 이제 사망했다는 보고가 3,000건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CDC가 운영 중인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 베러스의 그 통계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발표가 나왔고요. 백신 접종 후에 그 사망 보고된 거, 그러니까 4월 26일까지 3,037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각 제약회사별로 네. 또 누계도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사별 사망을 보면 그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이 163명이 숨졌고요. 네. 모더나 백신을 맞고 1,588명이 숨졌고 화이자 백신 맞고 1,45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얀센, 그 존슨앤존슨 경우에는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보다 됐죠? 시작한 것이 아무래도 늦다 보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망자 그 보고 건수 가운데 태아 사망이 14건에 달했고요. 사망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망도 그 부작용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을 포함한 전체 부작용 보고 건수는 85,926건에 달했습니다. 네. 부작용 사례는 이제 죽음, 사망 외에도 두통, 발열, 복통, 근육통, 메스꺼움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의 통계 이게 어느 정도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그 중요한 건데요. 네. 그 CDC가 만든 이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은 백신을 이제 접종하기 시작할 때 백신과 관련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백신 접종할 때 사실 백신의 안전성이 굉장히 그 미지수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CDC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후에 의료기관이나 접종 당사자가 부작용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초기에 만에 하나 부작용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CDC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각 병원이라든가 또 의사들이라든가 또는 백신을 그러니까 접종받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접 이상을 보고하고 또 나 맞은 후에 뭐 5일 후에 누가 숨졌다든가 뭐 이런 보고가 올라오면 그게 이제 접수가 돼서 이렇게 그 통계 자료로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 1차적인 자료고 실제로 백신을 맞고 예를 들어 열흘 후에 사망했는데 그 열흘 후의 사망이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는 사실은 그 인과관계, 그러니까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이런 그렇겠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CDC도 그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 100% 정확하다거나 또는 이게 반드시 백신으로 인한 죽음이라거나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그 존슨앤존슨 백신도 혈전이 생겨서 그때 뭐 6명이었죠. 6명이 혈전이 생겼고 그중에 1명이 이제 숨졌고 뭐 그 후에 뭐 몇 명 더 이제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어찌됐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존슨앤존슨 백신 때문에 숨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스탑시킨 거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100% 백신 때문에 죽었냐고 묻는다면 그거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런티를 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그 연관할 만한 그런 우리가 의심할 만한
그런 정도가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 대해서 언론들은 좀 보고를 안 하는 거 같아요. 보고 안 하죠. 오늘 예. 처음 이 얘기 사실 뭐 존슨 같은 경우도 뭐 CDC나 또 연방정부가 그거를 이제 공개하면서 아, 이런 케이스가 있고 좀 이건 뭐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스탑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보도가 나온 거고요.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비하면 어찌됐건 숫자가 많잖아요. 네. 많은데도 보도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이저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그 보도를 일부러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CDC가 얘기한 대로 이게 그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실한지는 그건 별도의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불완전할 수 있고 부정확할 수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그 제약사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언론이라는 건 팩트를 보도해야 되는데 팩트가 뭡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뭐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5일 후에 누가 숨졌다. 그거 자체는 팩트잖아요. 근데 그것이 파이자 때문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팩트를 보도하고 네. 그 판단은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이 맞는 건데 아예 팩트 자체를 보도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언론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요. 제약사들로부터 혹시 로비 받은 것은 아니냐 하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 메이저 언론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건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에 대한 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근데 뭐 파이자 백신을 가장 많이 접종시킨 나라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일 텐데, 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도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던 소식이에요. 네, 또 어제 그 소식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뭐 다 화이자 백신 맞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거의 대부분 화이자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서 다수의 심근염 환자들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심근염이라는 것은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네. 심근염이 생겼다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방역 최고 책임자 나흐만 아쉬 테라비브 대학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에 심근염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로 위임받은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나서 부작용이나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걸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접종자 8만 6천 명당 한 명꼴로 심근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이 전문가위원회가 이스라엘 정부에 제출했고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을 맞은 후에 심근염이 발생한 숫자가 모두 6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62명 중에 56명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에서 심근염이, 심장에 염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연령대가 근데 18살에서 30살 사이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젊은 층들에게서. 그러니까 이게 더 좀 이상한 거죠. 보통 심장에 뭐 지병이나 유전 때문에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건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어린 18살에서 30살 사이 젊은 층들에게서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고요.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이 55명, 여성이 7명으로 남성들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심근염 환자 대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는데 22살의 여성, 35살의 남성 이 두 명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화이자 백신 맞고 심근염이 생기고 그리고 사망까지 간 경우가 좀 2명이 이스라엘에서 나왔고요. 심근염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또는 뭐 독, 또 면역 체계 이상 등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백신이잖아요. 그래서 심근염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인데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이자 측은 심근염이 발생한 건 사실이다. 인정을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심근염 발병률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심근염 발병률 정도지 이게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이라고 결론 지을 증거는 없다. 이게 지금 파이자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조사 내용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전기 자동차죠. 이 테슬라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뭐 발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의 반응은 안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장외 거래에서 많이 떨어졌고 지금도 그 3.23%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실적은 좋았는데 어제 사상 최고 실적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전기차 판매,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전기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팔아서 되는 거죠. 이익을 많이 냈으면 그게 네, 좋은 네. 건데 전기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실적을 올린 거예요. 자동차 규제 크레딧을 다른 회사에게 판매한 것과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 이런 것 등 때문에 이익을 많이 오른 것이어서 시장이 좀 실망하는 그런 반응을 네, 보이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103억 9천만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 74%가 급증했으니까 이것만 보면 매출은 좋죠. 어마어마한 그렇게 되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상 최고, 테슬라 사상 최고액인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예상치 102억 9천만 달러로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역시 4억 3,8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고요. 테슬라는 7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해서 모든 것이 사실 이 정도가 나오면 주가가 폭등해야 맞는데 지금 반대로 폭락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인데 네. 자동차를 팔아서 이렇게 네.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린 실적이 대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규제 크레딧, 자기들이 얻은 크레딧을 다른 회사에 판매해서 얻은 수익과 비트코인 투자해서 나온 건데 테슬라가 1분기에 그 규제 크레딧 판매로 5억 1,800만 달러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 크레딧이라는 것은 그 환경 오염을 낮추는 데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니까 개솔린 오염 같은 거 배출 안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여기에 많은 크레딧을 줍니다. 정부가. 그래서 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그 다른 회사들에게 판매해서 이 규제 크레딧을 이 크레딧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는데 그 혜택을 넘겨준 겁니다.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테슬라는 많은 돈을 챙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판매로 1억 100만 달러 시세 차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 크레딧 판매 수익이 5억 1,800만 달러고요. 비트코인 판매 시세 차익 기록이 1억 100만 달러니까 합치면은 6억 1,900만 달러예요. 근데 사상 최고치라는 순이익이 4억 3,800만 달러니까 규제 크레딧 판매 수익과 비트코인 판매 수익 이걸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순수 차량 판매 실적은 아마도 좀 마이너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게다가 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지금 처분을 했잖아요. 이 테슬라 믿고 사실 비트코인 시장이 그렇게 뜨거워졌었는데 이거 사실 좀 안 되죠, 이거. 이게 개미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 테슬라가 그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 총 15억 달러인데요. 네. 그 중에 2억 7,200만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도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매도한 거죠. 그 어찌됐건 이 테슬라가 이렇게 3억 달러 가까이를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자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에 그 비트코인 투자를 부채질했던 일론 머스크 CEO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테슬라가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엄청난 비트코인 열풍을 불게 했고 지금도 기억나지만 앞으로 뭐 테슬라 자동차도 다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맞아요. 이건 뭐 비트코인이 이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 CEO가. 근데 정작 테슬라는 고점에서 이익을 실현했다. 결국 이런 이제 비난을 들으면서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본인 직책도 바꿨잖아요. 테크노 킹 오브 테슬라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CFO, 테슬라 CFO는 마스터 오브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름에도 코인이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렇게까지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비난 세례가 본묻히고 있고 암호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 아카이브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 투자자는 일론 머스크 CEO를 고대 로마의 마르쿠스 브루투스에 빗댔습니다. 코인계의 브루투스다. 이 마르쿠스 브루투스는 잘 아시잖아요. 네. 너무나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배신하고 암살을 주도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코인계를 배신한 브루투스 같은 인물이다. 브루투스 놈 맞아. 그렇죠. 바로 그 브루투스입니다. 네.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 CEO가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은 투자자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CEO가 역시 그 트위터 매일같이 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비난에 가만히 있지 않고요. 바로 반응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의 개인 그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팔았다. 보유하고 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일부,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 매각한 건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CEO지만 회사 차원에서 한 일이다. 이제 이런 변명이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가 한 10% 정도 비트코인 보유량 중에 10% 매각했는데 대차 대조표에 현금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폐의 유동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트위터 이용자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예, 사기꾼이다. 뭐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날리면서 비난을 쏟아냈는데 이게 무슨 암호화폐 유동성을 입증하는 거냐. 단순히 너네 이익 실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하고 그 환경 그 관련한 크레딧 받은 거 아니었으면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테슬라도 계산해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을 처분한 게 아니냐. 그렇겠죠. 그래서 이익을 늘려서 실적을 굉장히 좋아 보이게 만든 것 아니냐.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개미들은 지금 손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일부라고 하지만 지금 그 최근에 들어서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탔잖아요. 네. 오늘도 뭐 오늘은 약간 좀 만회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비트코인이 급락한 거는 혹시 테슬라가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도 계속 이걸 지금 매도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금 얘기인데 그 시장에서도 지금 반응이 굉장히 안 좋고요.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줄줄이 지금 나올 텐데 뭔가 테슬라가 좀 분위기를 쫙 올려가지고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해 줄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또 전혀 반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참 테슬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아무리 같습니다. 테슬라가 큰 회사라고 그러더라도 말이죠. CEO의 한마디에 비트코인 값이 확 올라가고 또 확 내려가고 이렇게 휘둘려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정상적인 방법인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뭐 일론 머스크가 이미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 이상의 인물로 지금 떠오르다 보니까 뭐 지금 그 영향력이라는 게 좀 어메이징한 것 같습니다. 미국 이게 사회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